미국에 정착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식들도 다 여기 있는데 요즘 자꾸 한국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살고 있는 67세 이정우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정우 씨는 1994년 이민을 떠나 세탁소 운영으로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고 주택융자도 다 갚고 은퇴까지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공한 교포 1세대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한국은 낯설게 느껴져서 두렵다는 게 그의 속내입니다. 돌아가자니 낯선 고국, 남자니 헛헛한 미국. 이민자에게 은퇴란 제2의 망명 같은 순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거주지를 고민하는 교포들의 현실을 살펴보며 선택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1. 외로움이 몰려오는 미국, 정서적 고립이 시작된다. 이민 생활은 버텨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인종차별,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교포 1세대들은 묵묵히 자식 키우며 버텼죠. 하지만 은퇴 후 그 모든 게 멈췄을 때 남은 건 고립이었습니다. 사례 1. 뉴저지의 김영숙 씨 70세. 김 씨는 자녀 둘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뉴욕 외곽에 단독주택까지 마련한 자타공인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말벗 하나 없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다 멀고 한국 사람들도 다 바빠요. 어디 나가려면 차도 불편하고. 결국 김 씨는 작년 말 혼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도 마주한 건 고립. 가족은 없고 친구들도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겁니다. 어디서든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미국에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의료복지의 현실 미국의 부담, 한국의 불안. 미국의 의료보험은 은퇴 후 큰 부담입니다. 특히 메더케어로는 치과, 시력, 장기요양 서비스 같은 부분이 제외되어 별도 보험이 필요하죠.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 덕에 진료 접근성은 훨씬 좋지만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체감 차이가 큽니다. 사례 2.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박재홍 씨 66세. 박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험 플랜이 복잡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메더케어만으론 부족해서 사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400 넘게 나가요. 그 돈이면 한국에선 병원 2~3군데 돌 수 있잖아요. 그는 몇 달 전 한국 장기 체류를 시험 삼아 했지만 문제는 다시 주거지였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있어 당장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의료는 한국이 낫지만 살 집이 없으니 다시 돌아왔어요. 복지 하나로는 결정할 수 없더라고요. 3. 자녀와의 거리, 그리고 문화적 괴리감.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면서 부모 세대는 정서적으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사례 3. 샌디에이고의 조명자 씨 68세.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애들 바빠서 주말에도 보기 힘들어요. 손자 얼굴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조 씨는 최근 한국행을 고민 중인데 며느리가 그 나이에 왜 혼자 한국 가시려고 하냐며 말렸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가족이 곁에 있는 느낌은 나요. 근데 나 하나만 빼고 다 미국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은퇴 이후의 거주지는 단순한 국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뿌리, 관계, 삶의 방식이 모두 얽힌 정체성 선택에 가깝습니다. 아래 3가지 기준을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경제적 안정 vs 정서적 안정. 어디서 살아야 불안하지 않은가? 가 아니라 어디서 살아야 마음이 편한가를 우선 고려하세요. 가족과의 관계.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함께 있어도 소외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활 기반 주거, 의료, 교통 등 일상의 기반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단기 체류로 미리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정답은 없다. 다만 후회는 줄일 수 있다.
한국은 정서적으로 그립고 미국은 익숙해서 편해요. 근데 이제 그 익숙함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왔어요. 이정우 씨의 말처럼 은퇴 후 교포들이 마주한 고민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최종 정착지를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준비 없이 떠나는 선택은 또 다른 후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중요한 건 그곳에서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느냐는 것 아닐까요? 30년 넘게 미국에 살아온 교포 1세대들이 은퇴 후 맞닥뜨리는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까? 입니다. 일터에서 은퇴는 했지만 삶 전체에서 은퇴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정착했고 미국 생활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생각하면 정서적 고립과 의료비 부담, 문화적 단절이 점점 깊어집니다. 한국은 고향이지만 돌아가면 주거 비용이 문제입니다. 친구들도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가족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익숙하지만 정서적으로 내가 낀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 갈등 속에서 전문가로서 은퇴 이민을 고민 중인 교포들에게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분명히 점검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째, 정서적 고립 익숙함 속에서 외로움은 더 커진다. 미국에선 언어와 문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교포 1세대는 영어 구사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깊은 대화가 어려워지고 정서적 단절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소셜 아이솔레이션을 유발하며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사례 뉴저지 김영숙 씨 70세. 김 씨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을 했지만 정작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한국으로 장기 체류를 선택했으나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도 친구 관계가 단절돼 이중 고립을 겪게 됐습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히 고향이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귀국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지에서의 공동체 참여, 종교 모임, 한인 커뮤니티 등의 관계망을 다시 활성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둘째, 의료와 생활비 싸다는 착각보다 현실적인 비교가 필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메더케어를 받아도 치과, 시력, 장기 요양이 포함되지 않아 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 건강보험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한국 내 고령자들은 본인 부담금과 노후 질환 치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애틀랜타 박재홍 씨 66세. 박 씨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매월 $400 이상을 사보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에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지만 예상보다 오른 전세월세 비용 때문에 3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 조언 의료비뿐 아니라 주거비, 물가, 교통 접근성 등을 총합산해 거주 비용 지수로 판단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귀국 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해 실제 생활비와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셋째, 가족과의 관계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의 현실. 이민 1세대 대부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왔고 자녀는 미국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미국식 가치관을 따르며 독립된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적 괴리감이 커지고 은퇴 이후 자녀를 중심으로 한 기대했던 노후의 가족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샌디에이고 조명자 씨 68세. 조 씨는 자녀가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줄고 손주와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행을 고민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언어의 어색함, 그리고 기존 인맥 부재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와의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두기보다 본인의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 살든 노후의 질은 혼자서 잘 사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5. 결론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전략은 있다. 돌아갈까 남을까?
는 단순한 국적 선택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준비와 검토 없이 결정하면 높은 확률로 후회를 남깁니다.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3단계 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귀국 혹은 테스트 체류. 최소 36개월 한국 혹은 미국 장기 체험 체류를 통해 현실을 체감하세요. 관광이 아닌 일상생활로 체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무 점검표 만들기. 주거, 식비, 의료, 교통, 커뮤니티 참여 비용 등을 수치로 비교하세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점검. 어느 쪽에 더 많은 정서적 네트워크가 남아있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도 고려하세요. 마무리 조언. 30년 미국 생활을 마친 교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미국에 남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떠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거친 선택만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디서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하다. 어머니, 한 달 생활비 얼마나 드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6070대 부모님들은 대답을 망설이십니다. 돈 이야기는 늘 불편하고 어쩌면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숨기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부부 지금 생활비 100만 원도 못 써요.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은퇴 후 20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한 달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노후는 편하게 살겠지. 하지만 진짜 노후의 무게는 돈이 없는 일상에서 서서히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비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은퇴 가구의 현실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선택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은퇴 후 매달 100만 원도 쓰기 어려운 삶의 민낯. 1살의 65세 주부 김정희 씨의 하루 절약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연립주택.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김정희 65씨는 평생을 알뜰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1년 전까지 마트 주차장에서 일했지만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뒀고 이제 부부가 받는 건 남편의 기초연금 32만 원, 본인의 국민연금 28만 원, 합쳐서 한 달 약 60만 원뿐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하루라도 일을 하면 5만 원은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반찬도 사 먹었는데 이제는 기침이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그녀의 생활은 계산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공과금 12만 원, 식비 25만 원 계란, 두부, 채소 위주, 병원비 약값 1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 8만 원. 남는 돈은 없습니다. 명절 경조사? 그런 건 무서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TV 보면 노후엔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오늘 반찬값이 모자라면 내일은 아예 굶는 날도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노후 빈곤이 아닌 생존형 은퇴자라 부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금 그녀는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 이 67세 은퇴 교사 부부 연금 있어도 쓸 돈이 없다.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67세 이태원 씨 부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노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씨는 국민연금과 교직원 연금을 합쳐 월 21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 지원입니다. 큰애는 아직도 대출 갚고 있고 작은애는 아이 키우느라 맞벌이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100만 원 정도씩 도와줘요. 남은 110만 원으로 부부가 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18만 원, 식비 40만 원, 병원비 15만 원, 기타 공과 금통신비 등 25만 원. 결국 우리도 쓰는 돈은 100 안팎이에요.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지금은 자식 키운 부모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끝은 허무했습니다. 은퇴하면 고정 수입만으로 살 수 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자식 변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3사례 70세 홀몸 어르신 물가가 올라서 밥보다 라면을 택했어요. 정순옥 70씨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갑니다. 청소 일을 하다가 관절이 망가져 몇 년 전 일을 완전히 그만뒀고 현재는 기초연금과 소득 하위 계층 수급 혜택으로 한 달 5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이고 가끔은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그녀는 식비를 한 달 15만 원 이하로 맞춥니다. 쌀은 정부에서 지원. 반찬은 마트 특가김치 한 포기. 외식은 1년에 12번. 추운 겨울엔 가스비가 무서워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하고 여름엔 선풍기 한 대로 버팁니다. 재밌는 건 젊었을 땐 연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연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못해요. 준비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생활력이더라고요. 정보 요약 은퇴 후 100만 원 이하 생존의 핵심 포인트. 항목 내용. 주소득원 기초연금, 국민연금, 소액연금, 자녀지원 혹은 없음. 주요 지출 식비, 공과금, 통신비, 병원비, 교통비. 부족분 보완국가, 보조금, 절약형 소비, 무료 복지관 이용 등. 위험 요인 의료비 급증, 자녀 부양 부담, 물가 상승, 외로움. 결론 은퇴 준비의 본질은 예상보다 적은 돈으로도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 많은 사람이 은퇴를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은퇴는 살아가는 기술과 버티는 심리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준비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녀 지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먼저 지키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사는 시간이 더 깁니다. 사회적 연결망, 지역 커뮤니티, 복지 정보는 생존 도구입니다.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생존 전략 5가지. 생활비 가계부 작성 쓰는 돈부터 체크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 서비스 확인 무료 도시락, 주거 지원, 복지관 강의 등 알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료비 대비 실비 보험, 건강검진은 의무로 생각하세요. 자녀와의 경제 독립 선언, 정서적 연대는 유지하되 돈 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으세요. 작은 일이라도 수입 마련 지역 공공일자리, 간단한 재택근무 등도 가능성입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게 하려면 결국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는 어디쯤 와 있나요? 100만 원도 못 쓰는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시선에서 본 은퇴 이후 생활비 문제, 100만 원도 쓰기 힘든 현실, 그 원인과 해법. 1.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은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현실. 은퇴한 고령층의 상당수가 100만 원도 쓰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 수준을 넘어선 생계 위기의 신호이며 최근 고령 사회에서 점점 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근거. 통계청 2024년 고령자 통계. 65세 이상 1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 약 107만 원. 하지만 실제 지출 가능 금액 연금 보조금 포함은 그 이하인 경우가 다수.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기초연금 수령 대상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약 32만 원.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은퇴자는 월 90만 95만 원 수준의 소득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건강보험료, 병원비, 공과금, 식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면 월 100만 원 미만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2. 은퇴 후 고정 지출 구성 분석. 다음은 실제 은퇴가 65세 이상 2인 기준의 일반적인 지출 구조입니다. 항목 평균 금액 월 기준. 식비 30만 35만 원. 공과 금전기 가스 수도 등심만 15만 원. 통신 비휴대폰 2회선 6만 8만 원. 건강보험료 10만 18만 원. 병원 비약값 10만 15만 원. 교통 비용만 10만 원. 기타 필수 지출 5만 원 내외. 총 계 80만 110만 원. 포인트. 이 지출 구조는 최소한의 생존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경조사비, 취미생활, 여행,
문화활동 등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 생존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3. 사례 기반으로 본 생활비 절벽의 원인. 사례 1. 소득원이 연금 외엔 없는 부부. 총 소득 국민연금 28만원, 기초연금 32만원, 월 60만원. 지출 식비 25만, 공과금 12만, 병원비 10만, 통신교통비 10만, 총 57만. 비상금의료비 발생 시 감당 불가. 문제 핵심 연금 수급액 자체가 낮고 자산도 없어 노후의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부족한 구조. 사례 2. 연금은 받지만 자녀 지원으로 인한 생활비 고갈. 총 소득 연금 210만원. 자녀 지원 100만원. 남은 생활비 110만원 부부가 쓰기에는 빠듯. 문제 핵심 자녀에게 생활비 혹은 손자녀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노후 재무 계획을 뒤흔드는 주범. 사례 3. 단독가구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 많음. 총 소득 기초생활수급 포함 55만원. 지출 중 의료비 비중 매우 큼. 주거 식비 병원비 중 선택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 문제 핵심 건강 문제가 곧바로 가계 파탄으로 이어짐. 단독 가구의 의료 리스크 관리 미비. 4. 전문가 제안 은퇴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재무 전략. 1.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 설정. 1인 가구 기준 최소 100만원, 2인 가구는 최소 16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월 고정비를 산정. 단순 추정이 아니라 실제 가계부 기반의 시뮬레이션 필요. 2. 공적연금 외 추가 소득원 확보.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소액 부동산 임대, 시니어 일자리 연계 등.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생활 유지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 필요. 3. 주택 활용 전략. 거주용 자산에 묶인 유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 필요. 예 주택연금, 영목이지론, 다운사이징 등. 4. 의료비 대비 전략. 실손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만성질환 대비 저축 필요. 70대 이후 의료비는 지출의 2030% 이상 차지. 5. 자녀 지원 선 긋기. 경제적 독립선언을 통해 노후 재정 누수 차단. 상속과 생계 지원을 구분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5. 결론 쓰지 못하는 노후가 아닌 쓸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라. 65세 주부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대한민국 고령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구조적 경고입니다. 100만 원도 쓰지 못하는 삶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연금 불충분, 자산관리 미흡, 의료비 부담, 자녀 의존 등 복합적 요인이 만든 결과입니다. 반대로 은퇴 전 체계적 준비와 금융 전략만 있다면 쓸 수 있는 노후, 누리는 노후도 가능해집니다. 부록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은퇴 준비 항목. 점검 항목 준비도 X 대응 방법. 연금 수령 예상 금액 X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예상액 확인. 비상자산 확보 여부 X 최소 1년 생활비 수준의 비상금 필요. 의료비 대비 보험 X 실손보험, 건강보험 보완 여부 확인. 자녀 경제적 독립 여부 X 자녀와 명확한 생활비 경계 설정. 주택 자산 유동화 계획 X 주택연금, 전세 전환 등 시뮬레이션. 요약하자면 은퇴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어떻게 구조화 있는가가 승부처입니다. 연금은 기본, 추가 소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비와 주거비 전략,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두기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만 100만 원도 못 쓰는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지금 이제 와서 뭘 준비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겁니다. 60대 퇴직을 코앞에 둔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퇴직 후 막막함 속에서 후회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아이들은 독립했지만 정작 자신은 준비된 것이 없다는 현실이 주는 무게를 알게 되면 말이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50대는 늦었다고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남은 기회에 올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안정을 만듭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50대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준비법. 50대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퇴직 후를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한다면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0대라도 늦지 않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자산 관리의 재정비로 연금 안정성을 확보한 52세 직장인.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모 씨 52세는 퇴직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선배의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을 직접 목격한 후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자신의 지출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매달 쓰던 외식비, 취미비 등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자산을 채우기 위해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는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의 IRP 계좌에는 4천만 원이 쌓였고 주식과 채권을 조화롭게 배분한 투자 전략 덕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년 후에는 퇴직금과 합쳐서 1억 원 이상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시작하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며 삶의 활력을 찾은 56세 여성. 정 씨 56세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불안했지만 그녀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수익을 낼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재밌게 하던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무료로 강의를 제공했지만 점차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유료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매달 약 1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엔 노후 준비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고 보니 수익도 생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늙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훈,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 방식을 찾아보세요. 노후에도 충분히 돈을 벌며 즐길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소비 습관을 바꾸어 노후 준비에 성공한 50대 부부. 한 부부는 20년간 자녀 학비와 대출 상환에 허덕이며 큰 자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에 빈곤한 삶을 우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는 가장 먼저 생활비에서 낭비되는 항목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유지비와 자주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 등의 비용을 줄이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월급의 30%를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며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모은 돈으로 5년 만에 퇴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산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니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퇴직 후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훈, 사소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노후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입니다. 작게 시작하라.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투자하거나 저축하세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자산이 됩니다. 나만의 강점을 찾아라. 자신이 잘하는 일을 돈이 되는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강의, 컨설팅, 제품 판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50대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5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50대는 노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로서 50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자산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우선 현재 가진 자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곳에 묶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한다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집, 퇴직금, 연금 등 고정 자산은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지만 큰 대출이 있다면 집 자체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53세 직장인은 퇴직금을 포함해 자산이 2억 원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집 대출 1억 5천만 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그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내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남는 돈으로 IRP 계좌에 꾸준히 저축할 수 있었고 5년 만에 1억 원을 추가로 모았습니다. 조언 지금 가진 자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상태를 재정비하세요. 2. 노후의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퇴직 후 가장 큰 부담은 고정 비용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차 유지비, 과도한 보험료, 지나친 취미비 등은 조정 대상입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58세인 이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도 여전히 대형 SUV와 해외여행을 유지하며 고액 생활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생활비 부족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됐지만 너무 늦게 시작한 탓에 수익은 불안정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생활비를 줄였다면 이 부부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조언. 자동차는 필요 최소한의 크기로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세요. 보험료는 보장 내역을 점검해 중복된 항목을 줄이세요. 여가비는 해외 대신 국내 대체로 바꾸는 등 현명하게 조정하세요. 3. 수익 창출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는 여전히 충분히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분야나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활용하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55세 남성은 요리를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간단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고객을 늘려나갔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조언. 기존 직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세요. 배워보고 싶었던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은 반드시 플랜 B로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연금만으로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할 뿐이며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정확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완하세요. 예를 들어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50대에 시작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보충할 계획을 세우세요.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을 늘리세요. 5. 건강을 관리하세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노후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매일 30분의 운동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6세에 퇴직한 A씨는 평생 직장 생활로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엔 병원비로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쓰게 되면서 노후 자금이 점점 고갈됐습니다. 만약 조금 더 건강을 미리 챙겼다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삶의 질도 더 높아졌을 겁니다. 조언.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지나친 음주와 고지 방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세요.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50대의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시간에 첫 발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60대 그리고 그 이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은퇴하면 캠핑카 하나 몰고 전국 일주하는 거, 그게 제 로망이었어요.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은퇴 후엔 자유롭고 낭만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캠핑카 한 대 마련해 넓은 자연 속에서 커피 한 잔, 책 한 권, 별빛 아래에서의 하루를 상상하곤 합니다. TV에서는 자유인, 노마드 라이프라고 포장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여행이라면 그 낭만을 만끽할 수 있죠. 하지만 생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 캠핑카가 아니라 고철 덩어리였어요. 유지비의 덫. 65세에 퇴직한 박인수 씨가 먹는 퇴직금을 탈탈 털어 8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샀습니다. 한두 번의 전국 일주 여행은 만족스러웠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배터리 교체, 화장실 정화통 처리, 냉난방 고장, 심지어 겨울철엔 동파 문제까지. 1년 동안 차량 수리에만 500만 원 넘게 들었고 캠핑장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캠핑카가 자유를 줄 알았는데 고장이 날 때마다 제 자유도 멈추더라고요. 집세 대신 쓰려던 게 오히려 고정비가 더 커졌어요. 현실 조언. 캠핑카는 자동차이자 집입니다. 관리 비용은 2배로 들어가고 매달 캠핑장 사용료, 정비비, 유류비까지 더하면 일반 원룸 월세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넘은 중고 캠핑카는 고장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2. 혼자 떠난 자유, 외로움이 따라왔어요. 고립된 일상. 김성희 씨 63세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3개월간 제주, 남해, 강원도 캠핑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자연 속에서 아침을 맞고 새소리에 눈 떠 행복했지만 2달이 지나자 사람이 그립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 단골 슈퍼, 병원, 커피 한 잔 마시던 카페에 그 모든 일상이 사라졌다는 걸 뒤늦게 실감한 거죠. 그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고 다툼만 늘었어요. 차 안에서 24시간 붙어 있으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현실 조언. 캠핑카 생활은 철저히 이동 중심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던 일상은 사라지고 단절된 공간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합니다. 3. 건강하면 괜찮다고요? 착각입니다. 몸이 버티질 않는다. 정재홍 씨 67세는 건강을 자신하며 캠핑카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씨 변화에 민감한 캠핑카 환경은 생각보다 몸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 샤워, 식사, 취침 모두 공간이 협소해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고 급기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집처럼 편하게 눕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주차하고 정리하고
음식 해먹고 그게 노동입니다. 현실 조언. 캠핑카는 호텔도 집도 아닙니다. 불편한 환경 속에서의 생활은 중장년에게 큰 체력적 부담이 됩니다. 허리, 관절, 수면의 질 등 모든 생활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핑카 생활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까? 그건 아닙니다. 단기 여행이나 계절별 생활지로서 활용하는 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엔 남해, 여름엔 강원, 가을엔 제주처럼 계절 따라 머물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 말이죠. 하지만 집을 팔고 캠핑카로 은퇴 생활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은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TV는 절대 말해주지 않지만 캠핑카는 생활의 도구가 아닌 여행의 도구일 때 가장 빛납니다. 캠핑카 은퇴 생활 시작 전 꼭 체크할 3가지. 고정 수입 없이 생활이 가능한가? 캠핑카 비용은 초기 구매 비용이 끝이 아닙니다. 고정 유지비와 생활비가 계속 나갑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잘 지낼 수 있는가?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성향과 생활 루틴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가? 허리, 무릎, 수면 패턴, 만성질환 등이 있다면 캠핑카 생활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해방이자 동시에 새로운 책임의 시작입니다. 캠핑카는 잠깐의 비움과 쉼을 주는 멋진 수단이지만 그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독이 됩니다. TV는 안 알려주는 캠핑카 은퇴의 진실. 그 이야기를 미리 알고 시작한다면 당신의 은퇴는 훨씬 더 지혜롭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TV는 안 알려주는 캠핑카 은퇴의 진실. 낭만이냐 생존이냐 선택은 철저한 준비에서 갈립니다. 은퇴 후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노마드 은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는 이른바 자유인 자급자족형 은퇴로 캠핑카 생활을 소개하며 보는 이들의 로망을 자극하죠. 그러나 현실은 TV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특히 캠핑카를 여행 수단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삼을 경우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자, 캠핑카 생활의 실제 비용,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유지비 폭탄의 진실. 캠핑카는 절대 싸지 않다. 캠핑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관리비와 운영비가 모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한 번 사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간 수백만 원의 유지비가 소요됩니다. 구매비. 중고 캠핑카도 5천만 원 이상, 신차는 8,1억 원 이상이 일반적. 보험 정기 검사, 대형 차량 기준으로 일반 차량보다 비용이 2배 이상. 차량 수리비, 화장실, 전기, 급수, 난방 등 복합 시스템 고장 시 수리비가 크게 증가. 캠핑장 이용료, 무료 주차는 거의 불가. 1박당 24만 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생. 사례. 퇴직 후 8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매한 박 씨 65세는 1년간 유지비로 6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집세가 없어서 저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나가더라는 말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장기 캠핑카 생활을 계획 중이라면 차량 유지비를 포함한 월 평균 고정비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소득 없이 진입할 경우 은퇴 자금을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2. 건강의 함정. 캠핑카는 중년의 허리를 망친다. 캠핑카 생활은 자유로운 이동과 풍경 감상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행일 때입니다.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공간은 비좁고 기능은 제한적이며 신체의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화장실은 소형이며 환기가 어렵고 정화 처리 불편. 샤워, 요리, 취침 모두 협소 공간에서 해결해야 함. 냉난방 효율이 낮아 여름, 겨울 모두 극심한 온도, 스트레스 발생. 사례. 건강을 자신하던 정재홍 씨 67세는 캠핑카에서 6개월 생활한 뒤 허리 디스크 재발로 입원했습니다. 조리 중 구부리는 자세, 침대 겸용 의자에서의 취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관절 질환, 요통,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은 장기 캠핑카 생활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거는 휴식 공간이어야 하는데 캠핑카는 오히려 신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좁은 환경입니다. 3. 고립과 외로움. 캠핑카는 혼자의 시간이 많다. 캠핑카로 떠나는 삶은 종종 해방처럼 여겨지지만 사회적 관계 단절, 정서적 고립의 문제도 뒤따릅니다. 기존 이웃, 단골, 병원, 마트, 카페 등 일상의 연결 고리 상실. 부부 간 하루 종일 밀착 생활로 갈등 증가. 지역 커뮤니티 부재로 외로움 증가. 사례. 김성희 씨 63세는 남편과 함께 캠핑카 생활을 하며 2달 지나니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우울증 초기 증상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고정된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 교류도 단절되고 작은 말다툼이 커다란 감정 소모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캠핑카로의 이주는 사회적 뿌리를 뽑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 계절형 단기 캠핑카 생활을 통해 테스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캠핑카 은퇴,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캠핑카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 월 300만 원 이상 지출 여력 보유자. 관절월이 건강이 양호하고 생활 적응력이 뛰어난 분. 혼자 또는 부부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성향. 장기간 여행이 아닌 계절형 단기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계획적 성향. 결론. 캠핑카는 도피처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집은 팔고 캠핑카로 살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싸고 자유로운 인생이 아닌 고비용 마이너스 고불편 마이너스 고독의 삼중고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카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적 시뮬레이션, 건강 상태 점검, 사회적 연결 유지 계획, 단기 체험 후 장기로 전환 여부 결정. 이 4단계를 반드시 선행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캠핑카는 은퇴 후 여행 수단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거 수단으로 삼기엔 아직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TV 속 로망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은퇴는 한순간의 낭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계획된 캠핑카 은퇴만이 자유로운 노후라는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